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반 풍경 스케치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동차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만화 자동차는 아니고 어반 스케치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동차인데, 그런데 우리가 왠지 자동차를 막상 그리려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집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자 그리는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답니다. 상자 그릴 때 소실점과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렸었어요. 집 그리기 했었죠. 이번 식간 영상에서는 자동차 샘플 사진을 토대로 스케치 방법을 마스터하기로 해요. 이해가 잘 안 될 경우 8강 집 그리기 스케치편을 복습하시면 자동차 그리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진을 토대로 할 건데요. 뒷모습이 있고 이렇게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눈높이와 소실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진에서 눈높이를 먼저 찾아야 돼요. 풍경 스케치를 균형 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의한 소실점을 정해준 후에 그려주면 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응용해서 그릴 수 있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자동차 뒷모습부터 그려볼게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먼저 쉬우니까 이해하는 거를, 상자를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난이도 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우선 소실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방향선을 찾아줍니다. 이미지상에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보이는 두 개의 방향성, 아니면 이렇게 나머지 한 선, 여러 선을 겹쳐보면은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소실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점을 소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면 1점 소실점이라고 하고, 두 개의 점으로 만나면 이렇게 방향이 보이면 2점 소실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1점 소실점으로 그리는 거고요. 너무 이런 소실점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입체를 거리감 있게 그려주고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높이가 있어요. 내가 이걸 바라보는 눈의 높이, 아이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이 눈높이를 찾아줘야만 그리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가 쉬워지니까 참고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눈높이를 찾아줬잖아요. 만나는 점의 높이를 수직선으로 하면은 여기 아이 레벨이 생깁니다. 그림에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흑백으로 나타낸 이유는 이렇게 찾아보라고, 어디에 모여지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샘플의 사진을 봤을 때 방향선을 찾아서 모여지는 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에서 눈높이와 소실점을 찾으면 사진상의 눈높이 위치와 비슷하게 내 화면에서도 같은 눈높이의 소실점을 임의로 먼저 찍어주세요. 내가 이 화면에 나는 눈높이를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임의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실점을 잡아주세요. 소실점을 찍어주고 자동차를 그려줄 비슷한 위치에, 여기 보면은 상자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네모난 상자를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1점 소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높이에, 비슷한 높이에다가 나는 요만하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 상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만나보게 그려봅시다. 정면에서 뒷모습이 보여진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자동차의 뒷모습에서는 윗면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눈높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눈높이지만 자동차에는 창문이 보여요. 그럼 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창문이 있는 위치를 그려주면은 뒷모습이 되는 거겠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더 나왔으면은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갈 테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모가 같이 붙어 있겠죠. 그러나 눈높이는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 한 점으로 모여서 아무 쪽이나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에 바퀴 자리도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바퀴는 항상 같이 있는 자리.
자동차에서는 거리감이 안 생기지만 뒷모습 정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도로를 그린다고 했을 때 보도블록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보도블록의 간격을 앞에 정해줬어요. 이만큼 보도블록 까는 거를. 그럼 여기에 의해서 소실점에 의해서 보도블록을 그려주면은 자동차가 앞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저쪽으로 이쪽으로 멀리 가 있는 거리감이 생기는 자동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풀을 그려주고 보도블록 위치를 그릴 수 있겠죠. 얘만 그렸을 때는 거리감이 안 생겼는데 보도블록 그리면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펜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었죠. 이렇게 이때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내가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대로 생략하면서 그려도 돼요. 내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까지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려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뻐지기도 하겠죠. 대상을, 사진을 잘 관찰을 하고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각진 부분을 굴려주면 되겠죠. 우리가 선을 이렇게 강약선을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대상이, 자동차는 딱딱한 물체잖아요. 좀 딱딱하게 선을 털선 같이 툭툭툭 건드려지는, 끊어지는 선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선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라이트 같은 거 그릴 수 있고, 소실점을 토대로 얘네가 갖고 있는 입체감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창문을 그릴 때도 처음에 각지게 그렸지만 살짝 라운딩 해가지고 강약선 써주면서 일자로 약간 삐뚤삐뚤 하더라도 자신있게 써주세요. 안쪽에 있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싶으면은 저 뒤에 넘어도, 자, 여기에서 저쪽 창문이 있는 부분은 소실점을 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앞 창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춰졌을 때, 자, 여기 이제 의자 같은 거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소실점 모양대로 비춰진다면, 바퀴는 네모나게 잡았지만 약간의 굴려줘서 바퀴의 형태를 그려주고, 살짝 정면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뒷모습 됐어요. 이 다음에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 이건 자동차 그리는 거니까 이건 좀 생략할게요. 대략적으로만 풀들을 그려주고, 이때 보도블록을 소실점에 맞춰서 앞에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연필선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앞모습을 그려볼게요. 앞모습에서도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이제 흑백으로 보여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상자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을 우선 연필 같은 걸로 가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우선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찾은 다음에, 자, 여기서도 방향선을, 이 자동차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보도블록 상에서 이렇게 방향선이 보이죠.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선. 그럼 얘네가 이렇게 쭉 모이면 모여지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I 레벨의 위치다 라는 얘기가 이 설명이에요. 이 점을 토대로 상자를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화분이 엎어진 것처럼 거꾸로 그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백미러 같은 거 그려주면 되겠죠. 자, 바퀴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토대로 옆에다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위치에 나는 소실점은 여기다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폭은 이 정도로 해서 1점 소실이니까 앞에 정면이 보이죠. 자동차 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높이는 눈높이보다 좀 위에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창문의 위치는 조금 위쪽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꺾어진 건데 단순하게 우선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꺾어져서 이렇게 앞까지 오는 거죠. 앞에 있는 폰네트 있는 부분까지, 라이트 부분에서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곡선들은 나중에 줘도 되겠죠. 여기 범퍼 있는 부분 그려주고, 자동차 바퀴를 잘 보면은 이쪽이 좀 튀어나왔어요. 기준에서 튀어나온 부분에 자동차 바퀴가 옆에 이렇게 있더라. 같은 자리에 놔주고, 창문 자리 같이 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소수점 일로 잡았지만 전 이렇게 여기다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정을 내가 이 정도 높이를 했을 때 이 천정이 갖고 있는 보여지는 부분은 이 소실점을 향해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있는 창문까지 해주고, 자동차의 폭이 만들어지면 앞에 운전대를 해주고 좌석을 만들어 주시고 뒷좌석도 해줄 수 있겠죠. 여기 앞에 부수적인 장식물들과 헤드라이트 같은 거 그려줄 수 있겠죠. 자세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은 맨 앞에 있는 사이즈를 규격을 정해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소실점을 향해서 보도블록의 거리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동차보다 이 바닥의 거리감 때문에 자동차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자, 이번엔 좀 두꺼운 사인펜으로 해볼게요. 이성인데,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앞에 있는 것부터, 자동차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범퍼겠죠? 이 범퍼 부분도 어떠한 선을 쓰더라도 선을 두꺼운 펜을 하든 얇은 펜을 하든 변화 있게 써줘 보세요. 그리고 조금 잘 안 되더라도 단선으로 써주고, 그릴 수 있는 만큼 부분들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선을 너무 다 일정한 굵기로 그리는 것보다 조금 스피드하게, 가상선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펜선은 조금 더 스피드하게 그려주고 약간 절도 있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면서 넓어지니까 뒤는 조금 오려주어서 곡선도 만들어주고, 이런 직선이 잘 안 될 때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선 연습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 할 때 딱 정해줘서 조금씩 가더라도 단선으로 연결시키도록 털선을 쓰지 마시고요. 조금씩 그려줍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운전대 있겠죠? 의자 있겠죠? 조수석의 의자, 천정 보이는 거, 뒷좌석, 이쪽에 창문들 보이는 거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소실점에서 나타나겠죠. 여기에 잘 보면은 옆모습으로 자동차 바퀴가 튀어나와서 보여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소실점에 의해서 이쪽 옆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까맣게. 여기는 어둡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자동차 됐죠? 마찬가지로 보도블록도 소실점 방향으로 쭉쭉쭉 해주고, 이쪽은 넓게 뒤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느낌으로. 보도블록 되죠? 나무는 단위를 생각해서 멀리 있는 이파리들은 작게 그려주고, 앞에 있는 애들 둥둥둥성 크게 해줘도 되고. 자동차 그리기. 자, 여기에 이제 백미러까지 모양을 이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균형 있게 그려주면 더 좋겠죠? 펜 스케치가 됐어요. 또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옆모습인데요. 사진에서는 상자의 측면이 보이는 방향이 이렇게 두 면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흑백 사진에서 한 번 더 또 찾아볼까요? 눈높이를. 그러면 이쪽에서도 보도블록 방향도 있긴 하지만 자동차상에서 가장 평평하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기 약간 곡선들이에요. 가장 평행한 선을 쭉 연결해 보면, 아, 여기가 평행한 쪽은 눈높이가 멀리 거의 평행하게 갔기 때문에 찾기가 좀 너무 멀잖아요. 그럴 때는 각도가 조금 더 급격하게 있는 쪽으로 얘를 맞춰줘 보면은 조금 가까이 이쪽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눈높이가 결국은 우리가 수평이 있는 부분에 멈춰져요.
그러면 이쪽에 어디선가 있다라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스케치북 선상에서 얘를 그려준다면 나도 눈높이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자동차 오른쪽에 있는 소실점은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면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소실점은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자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상자를 만들 때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앞부분을 기준으로 원하는 크기로 여기다 수직선을 먼저 그려줘 보세요. 상자를 먼저 그려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 이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우선 상자를 그려볼게요. 자동차를 눈높이에서 이 정도로 제일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본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퍼 자리 있죠? 본네트에서 이 자리에서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완만하게 갔어요. 뒤로 가면서 조금만 좁아지게. 이쪽은 왼쪽은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완만하기보다는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조금 가파른 느낌으로 사이즈를 앞에 있는 부분에서 난 요 정도로 할 거야. 여기는 뒷모습은 요 정도만 보여야지 라고 정해주면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도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간 저 소실점으로 만나게끔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도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느낌으로 상자가 나와요. 자동차를 그릴 때 먼저 상자를 그려주고 이 상자 밑 바닥에 요 위에 위층에 상자를 또 하나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얘도 똑같이 가면 되겠죠. 저쪽으로 만나는 점, 얘도 이렇게 만나는, 얘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러한 방향의 상자가 나와서 이런 군인차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있죠. 화분 엎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엎어 놓은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경사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경사, 이쪽도 경사. 저쪽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생략하고 투시가 되지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비슷한 경사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도 보면 납작한 게 아니라 완만하죠. 이 부분도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여기서 굴려주면 되는 거죠. 굴려주는 건 나중에 굴려주면 돼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굴러져서 나왔더라. 이 부분도 자동차가 딱 똑바른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내려갔으면 내려간 느낌으로 처지게 그려줬어요. 여기는 똑바르면 올라가는데 살짝 내려간 창문이 되겠죠. 우선 상자에서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형태가 나온 다음에 창문의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창문 자리도 가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3단이든 2개든 3단이든 만들어주고, 바퀴는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안 되고요. 바퀴의 높이를 나는 이 정도로 잡을 것이다 하면은 똑같은 방향의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소실점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어줍니다. 높이를 정해주고, 자동차 바퀴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사진상에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밖에 없어요. 짧게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 있고, 뒷바퀴는 요 뒤쪽에 짧게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뒤쪽에 생각보다 짧게 있어요. 또 요 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폭에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바퀴 자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바퀴는 바닥에 이만큼 내려왔더라. 그럼 얘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럼 타원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자의 자리를. 그 다음에 양쪽에 모서리에 대각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방향대로 그대로 내려주고, 얘는 똑같은 가는 방향으로, 왼쪽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으로 축이 만들어져서 갑니다. 이제 이 축이 만들어지면은 축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리고, 이 바퀴가 갖고 있는 자리를 여기와 여기를 만들어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 있는 타원이 만들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축이 만들어져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타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동차 자리도 만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휠이 있고 바퀴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갖고 두께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닥이 굴러가 되니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자동차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있죠. 바퀴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 바퀴는 이쪽 바를 때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너무 낮아지면 안 보니까 좀 높인다고 생각하고, 이쯤에 갔을 때 이 바퀴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뒤로 굴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면 얘도 투시가 돼서 만나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도 정확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그래서 바퀴 잘 만들어줍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헤드라이트도 그려주고, 번호판도 넣어주고, 범퍼도 그려주고, 운전대도 해주고, 이제 자석들을 그려주는 거죠. 어반 스케치에서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죠.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11강 자동차 색칠하기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풍작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